은퇴하면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연금도 매달 300만 원이면 적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 돈으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수준이더라고요. 이 말 65세에 퇴직한 공무원 박모 씨의 고백입니다. 그가 퇴직 후 1년도 안 돼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현실이죠. 우리는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연금 300만 원. 숫자만 보면 넉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을 들여다보면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3가지 사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생활비는 되는데 예기치 않은 지출이 문제예요. 서울에서 3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63세에 퇴직한 최 씨는 매달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큰 빚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은퇴 생활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비와 치료비로 갑자기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실비보험은 오래전 해약한 터라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나와도 이런 급작스러운 지출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적금을 깼고 한동안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걸요. 특히 건강 문제는 언제든 찾아오잖아요. 이후 그는 자식들 부담을 줄이고자 주 3회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일 뿐이지 인생의 모든 돌발 상황을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이 너무 남아서 무서웠어요. 경기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65세의 김 씨는 매달 31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지만 그는 요즘 하루에 2번 택배 배송 일을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냐고요? 물론 돈도 있죠.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제 아무런 역할도 없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은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김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니까 땀이 나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짧아요. 솔직히 월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것도 기분 좋고요. 그게 외식비나 손주 용돈으로 쓰이니까.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심심함과 소외감이라고 말하는 김 씨는 지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이 있어도 나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대전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은퇴한 66세 여성 이 씨는 연금이 295만 원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모두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이 씨 부부는 맞벌이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민망한 일인지 몰랐어요. 작은 병원 수술비와 부모 제사 준비비 등 예기치 않은 일로 한 달 지출이 400만 원 가까이 되던 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했지만 엄마도 연금 받잖아라는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후 이 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알아봤고 지금은 아파트 한 동을 관리하며 매달 8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은퇴하면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연금이 있어도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금만 믿고 편안한 노후가 찾아오진 않아요.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변수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 외에 가벼운 일 하나는 준비하자.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소득이 생기는 활동을 하나쯤은 꼭 해보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든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글쓰기, 배달, 강의,
온라인 판매 등 소소한 일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자. 은퇴 전에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집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거나 유흥비를 줄이는 식으로요. 은퇴 후엔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자. 이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고립감은 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른 생계수단인 동시에 삶의 의미를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니까요. 마무리하며 연금 300만 원 들으면 꽤 괜찮은 금액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선일 뿐 안정적인 노후의 완성판은 아닙니다. 연금이 있으니 됐다는 생각보다는 연금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를 고민하는 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은 돈만이 아니라 존재감과 활력을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인생 이막의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연금 300만 원으로 부족한 은퇴 후 삶, 무엇이 문제인가? 매달 연금 300만 원이면 노후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실제 많은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안정된 공무원 연금을 확보한 사람들의 경우 노후에 대해 비교적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례들은 그 반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연금 30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구조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출신 은퇴자 3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연금의 한계와 은퇴 후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전략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1. 연금이 생활비를 커버해도 변수에는 속수무책. 서울시청에서 35년 근무 후 퇴직한 최모 씨는 매달 약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자가이고 큰 빚도 없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대표적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급작스러운 의료비 때문에 퇴직 6개월 만에 적금을 해약하고 신용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문제. 연금은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하지만 의료비나 수리비, 가족의 위기 등 돌발 변수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병원 방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실비보험 해지 혹은 보장 부족으로 인해 사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를 위한 별도의 긴급 지출 비상금 마련은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 계좌를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제적 여유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의 공허함.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모 씨는 월 31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택배 배송 일을 나섭니다. 이유는 심심함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땀 흘리고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핵심 문제. 은퇴 후에는 시간은 넘치지만 그 시간을 채울 역할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소속과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공허함과 우울감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는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한 수입 창출 목적을 넘어 사회 참여형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시니어 강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있어도 나를 책임져 주진 않는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모 씨는 3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 안심했지만 막상 의료비나 명절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때 자녀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도 연금 받잖아. 그 돈이면 되잖아. 핵심 문제. 은퇴 후에도 자녀와 함께 경제적 위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3040대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 팍팍한 상황이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력이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경제적 독립 선언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고정비 구조를 낮추고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를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도움받는 노년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노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연금은 기본, 진짜 은퇴 준비는 따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난 공무원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앞서 소개한 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키는 세 가지 실전 전략. 소득 다변화 준비. 작지만 꾸준한 수익 활동, 온라인 판매, 재능 강의, 시간제 근무 등. 퇴직 전 직무 기반 자격증 취득도 추천 예, 평생교육사, 실버 케어 전문가 등. 지출 구조 미리 정비. 고정비 중심 지출 항목 최소화. 자동차, 고급 외식, 무리한 보험료 등을 줄여 소박한 삶으로 전환. 사회적 역할 확보. 동네 커뮤니티, 시니어 센터, 마을 자치활동 등 사회 연결고리 유지. 무급이어도 활동하는 나는 삶의 활력과 우울 방지에 큰 역할.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연금이 있다는 사실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 생활의 뼈대일 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주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타인에게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